괜히 한다고 했어. 괜히 한다고 했어. 너무 복잡해. 머리야.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낚시한끼 루파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의 주제는 전유동 낚시입니다. 전유동 낚시. 이름만 들어도 전유동 낚시 뭔가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막상 해보면 어떤 고기라도 만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낚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전유동 낚시에 대해서 영상이 많죠. 그 유명한 프로님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초보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한번 전유동 낚시 풀어서 설명을 하면서 고기는 고기가 잡히면 좋고요. 그래서 근데 고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유념하시고 그래도 날도 좋고 하니까 살짝 기대를 해보면서 잡아야 또 신뢰감이 확 드는데 그죠? 또 못 잡으면 할 말 없는데 뭐라도 안 물어주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감성돔 관련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구독자분 한 분께서 전유동 낚시도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한 분의 구독자의 댓글도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전유동을 하러 온 겁니다. 지금 바다에 숭어가 아이고 요 루파 형님 왔나 사면서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온 바다에 숭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되면 숭어라도 잡아서 그죠? 잡아가면 되니까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유동 낚시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그래도 대상은 있어야겠죠. 감성돔 전유동 낚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비는 1호대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줄은 2.5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직 목줄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찌를 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구멍찌를 선호하거든요. 사실 부력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어차피 감성돔 낚시를 할 때 밑에 들어가는 뽕돌이 일반적으로 B 혹은 2B 정도의 뽕돌을 물리고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B찌로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찌는 한 가지 찌만 좀 오래도록 사용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이제 바다에 걸린다든지 혹은 채비가 잘 내려가고 있는 상태일 때의 찌의 모양을 알아야 돼요. 반유동 낚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현장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이제 공략 지점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렇게 찌와 밑에 쿠션 고무 이런 거 하나만 끼우고 봉돌은 달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채비를 먼저 던져보는 겁니다. 던져서 조류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낚시를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물의 흐름을 보고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죠. 던져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던질 때는 가까이에서부터 멀리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군데 정도 구역을 나누어서 던져보는 게 좋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어느 구간 동안 흘러주는 구간이 좋고요. 그게 아니면 또 그렇게 흐르다가 멈추는 부분 그런 부분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조류가 나에게 다가오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요. 자, 지금 상황은 제가 정면으로 던졌을 때 조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류의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화이트보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낚시하는 자리였고 정면을 바라보고 조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주 약하게 조류가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G2 뽕돌을 달고 채비를 던졌어요. 약 15m 지점에 던졌는데 던지고 잠시 후에 찌는 갯바위 쪽으로 다가오면서 흘러갔습니다. 그 말은 G2 뽕돌이 조류의 세기보다 더 무겁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흐름을 보고 밑밥을 뿌렸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 뿌렸습니다. 10m 정도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밑밥도 조류를 따라서 흘러간다고 예상을 했죠. 그래서 대략 이쯤이 입질 예상 지점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은 8m 수심이 나온다고 했어요. 나의 미끼가 입질 예상 지점에 몇 미터 수심을 공략하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 던져서 한번 채비를 흘려보고 또 입질이 없다 그리고 밑걸림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 약 한 17m 지점으로 조금 더 멀리 던져서 다시 흘려보는 겁니다. 그래도 밑걸림이 없다
그러면은 더 멀리 던져서 또 흘려보는 거죠. 그런데 더 멀리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던졌는데 이 조류가 아니고 본류 다른 조류에 의해서 이런 진행 방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G2 봉돌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G3, 그러니까 조금 더 무거운 봉돌을 추가함으로써 같은 곳에 던져도 더 채비가 아래 깊은 수심을 공략할 수 있도록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길게 사용하지 않아요. 어차피 목줄은 봉돌을 물리게 되면 그 봉돌 부분부터 채비는 꺾이기 때문에 2.5m 정도면 또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니죠. 봉돌은 이렇게 도래 밑에 묶거든요. 원줄에 상처를 낸다거나 혹은 밑걸림이 생겼을 때 원줄이 쓸린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줄에는 달지 않습니다. 봉돌을 물려서 너무 빨리 다가와서 밑밥이 쌓인 지점을 빨리 지나가 버리게 되고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봉돌은 너무 무거운 거죠, 내 채비에서는. 그럴 때는 봉돌의 무게를 조금 가벼운 걸로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더라도 상당히 천천히 다가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미끼 선행, 그러니까 미끼가 제일 먼저 가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고기가 낚시줄을 보지도 못하고 말로만 설명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화이트보드를 꺼냈습니다. 이 자꾸 그리다 보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드는 겁니다. 조류는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만약 미끼의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항상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고기는 앞으로, 당연하죠, 앞으로 헤엄을 칩니다. 조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고기가 이런 식으로 오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 편하지, 반대 방향으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이렇게 가면은 계속 이 빠꾸 뒤로 가면서 먹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거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물고기는 이 방향에서 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물고기가 목줄을 보냐 안 보냐, 그래서 가는 목줄을 써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줄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먹이를 먹으려고 해도 원줄이 이마에 닿을 수도 있고 또 보게 될 수도 있고 여러모로 고기가 입질을 함에 있어 불편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아래 채비를 어떻게 선행을 시켜주느냐? 간단합니다. 더 이상 여유줄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혹은 낚싯대를 들어서 아래 채비가 당겨지게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동을 걸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 원줄을 당기게 되면 목줄은 당연히 조류의 흐름을 받고 쭉 조류가 흘러가는 방향대로 펴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물고기가 여기서 온다. 그러면 보고 뭘 먼저 볼까요? 미끼를 가장 먼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뱅에돔 낚시를 할 때 미끼 선행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뱅에돔도 목줄에 상관없이 팍팍 물어주거든요. 그리고 전유독 낚시를 할 때 미끼 선행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미끼를 먹은 고기가 돌아설 때 이 목줄이 당겨지게 되면서 원줄과 함께 일자가 됩니다. 일자가 되면 전유독 낚시 입질은 원줄이 펴지면서 펴지는 원줄을 따라서 찌가 입수되어서 어신이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크거든요. 어신의 전달도 좋아집니다. 미끼의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신 전달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입질을 파악하기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끼의 선행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채비가 내려갈 때 좀 잡아주면서 내려가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유독 낚시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내 채비가 과연 내려가고 있는지, 그거를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 간단합니다. 채비를 걷어보면 압니다. 채비를 걷어서 채비가 물속 깊이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러면은 채비가 잘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채비를 걷었는데 채비가 그냥 수면에서 혹은 탁 챔질을 했는데 붕 떠서 날라온다, 그러면은 채비가 잘 안 내려가는 거죠. 그죠? 밑밥 품질을 할 때는 반유독 낚시도 그렇고 전유독 낚시도 그렇는데, 감성돔 같은 경우에는 밑밥을 꾸준하게 한 자리에 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찌를 던지고 그 다음에 원하는 자리에 밑밥을 던지지만, 잡어가 많을 때는 밑밥을 먼저 한 3주걱 정도 던져놓고 채비를 던집니다. 그리고 채비가 어느 정도에 내려갔다, 그 밑밥 쌓인 부분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다시 밑밥을 좀 더 던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밑밥을 좀 더 던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왔습니다. 끕니다. 왔습니다. 근데 이거 파고드는 게 이상하네요. 쭉 밑으로 파고드네요. 이 뭔고? 이야, 그런 씨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줄 관리입니다. 원줄 관리. 원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물론 이 경우의 수보다 더욱더 복잡합니다. 가장 큰 예 두 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낚시인이 서 있고 이게 찌입니다. 찌. 조류와 바람의 방향이 같을 때입니다. 이게 원줄이라고 보고 원줄이 찌와 낚시인 사이에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원줄이 바람에 날리게 되겠죠. 그러면 원줄이 오른쪽으로 날려가면서 밑에 채비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찌를 끌고 가기 때문에 채비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최소한 원줄이 일직선을 이루든지 아니면 왼쪽 편으로 원줄이 기울어진 상태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원줄이 밀리면서 찌에 구멍으로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바람에 날리게 되면서. 그러면 아래 채비가 잘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조류와 바람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데요. 이 경우에는 원줄이 오른쪽으로 쳐져 있다. 그래도 채비는 어느 정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쳐져 있으면 바람에 날리게 되면서 아래 채비를 원줄이 바람에 의해 잡아당기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채비가 잘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일직선을 이루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채비 내림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비를 던지고 이렇게 낚싯대를 옆으로 하든지 뭐 오른쪽으로 하든지 옆으로 돌리면서 원줄을 바다에 잘 놓아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깊은 데서 이런 기 무는데 어째야 되노? 조류가 이제 발 앞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밑에 채비가 무거워서 발 앞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뭔가 이제 낚시를 하다가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럴 때는 저는 봉돌을 다 떼고 다시 채비를 한번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를 다시 파악을 하는 거죠. 처음 낚시를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처음에 끼웠던 봉돌을 그대로 계속 물리고 있으면 내가 주도적으로 낚시를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시장고등어 시장고등어다. 고등어 시장. 아이고 정리형 근데 고등어밖에 없나. 아이고 자 뜰채지. 뜰채. 됐다. 살짝까지는 안 되겠다. 살짝은 안 되겠다. 또 이렇게 한 마리 했다. 여러분 어렵게 한 마리 했습니다. 조류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던져놓고 베이를 닫고 기다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유동 낚시가 자주 안 하다 보면 의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꽝을 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꽝칠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유동으로 해도 꽝 칠 때는 꽝을 치고 옥수수 3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시기에. 와 이런 와 어떻게 이런 야 이거
여러분 낚시를 다 끝내고 이제 철수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유동 낚시 이거 설명한다는 게 정말 어렵네요. 그러면은 얼른 저는 한 끼를 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는 동생네 집에 잠을 자고 제가 낚시를 갔다 왔는데 숙박료가 없이 잠을 잤었는데 오늘 맛있는 감성돔 회로 숙박료를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름이 많습니다. 그대로 냉장고에 잠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박료입니다. 숙박료. 이거 횟집 아니에요, 횟집? 자, 먹어보자. 먹으면 돼요. 아주 맛있어. 진짜 맛있어. 괜찮아. 짠. 최고의 안주다. 아유, 마지막 한 점이네. 맛있어. 쌍엄지다 쌍엄지.